헤이 클로바, 오늘 날씨. 현재 범계동은 맑으며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여기는 충주 휴게소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한 200km 정도 남았는데 한 2시간 정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주행을 해서 목적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보 V90 크로스 컨트리 모델을 거의 3시간 가까이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속 주행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V90 크로스 컨트리 모델의 고속 주행 안정성입니다. 제가 볼보 라인업 중에서 S60도 최근에 시승기를 통해 전달 드렸었고요. S60의 외건 버전인 V60 크로스 컨트리 모델과 S90 플래그십 세단인 S90에 대한 시승기도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볼보의 60 클러스터와 90 클러스터를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 모델 중에서는 고속주행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모델로 V90 크로스 컨트리 모델을 꼽고 싶습니다. 일단 60 클러스터와 90 클러스터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S90이랑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S90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하고는 일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엔진은 전륜 구동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V90 크로스 컨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4륜 구동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4륜 구동이 주는 주행 안정감 또한 운전자가 바로 느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행 안정성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또 앞에와 뒤에가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S60을 시승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바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 차단 부분이었는데요. S60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소음 부분입니다. V90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하부 소음이 좀 들려온다라는 후기도 제가 봤었는데요. 제가 지금 2시간 넘게 거의 3시간 가까이 고속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하부 소음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100km 중반, 후반까지도 주행을 해봤을 때 하부 소음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부 소음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V90 크로스 컨트리라는 모델은 럭셔리 세단을 지향하는 라인업도 아니고요. 이제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스러운 승차감이라기보다는 고급스럽진 않지만 편안하고 어느 도로에서든지 이 차가 컨디션에 맞게 최적의 상태로 주행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모델이 V90 크로스 컨트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 주행을 할 때도 S90보다 전고가 더 높지만 SUV보다는 또 전고가 낮기 때문에 SUV보다는 훨씬 더 주행 안정성을 높게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직선 구간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그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가 되면서 초반 가속에서의 굼뜬 현상이라든지 답답한 가속 부분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딱 밟았을 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출력 보조를 초반부터 해주기 때문에 초반 가속에서의 답답함은 크게 느낄 수 없고요. 그리고 쭉 밀어주는 4기통 가솔린의 느낌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4시간을 달려서 무려 4시간을 달려서 청송 얼음골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와, 한국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지금 내려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와, 이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여기가 엄청 추울 줄 알고 겨울 부츠, 방한 부츠 갖고 왔는데 오늘 생각보다 따뜻해가지고 이 부츠는 안 신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엄청 멋있어요. 와, 광각으로 해도 간신히 담길 정도로 엄청 큽니다. 와, 진짜 멋있다. 여기가 청송 얼음골입니다, 여러분. 다시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00km, 3시간 44분을 운전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 8시 반쯤에 집에서 나왔으니까 어느덧 차를 운전한 지 7시간이 넘었습니다. 지금 왕복 거의 9시간의 대장정, 네, 엄청난 거리를 지금 당일치기로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를 타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차를 하루 종일, 온종일 오랫동안 타고 리뷰를 하는 이유는 좀 공감이 가는 리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코스를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V90 크로스컨트리라는 차량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차량을 그냥 시내 주행 위주로, 시내 주행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차는 외건 크로스컨트리라는 장르 자체가 일단은 장거리 주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뭐 지방 출장이 잦다거나 아니면 뭐 주말에 가족들과 캠핑을 간다거나,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장거리 코스를 짜봤습니다. 사실 V60 크로스컨트리 고려하다가 V90 크로스컨트리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V60과 V90 둘 다 타봤을 때 느낌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V90 프로 모델이 더욱더 정숙한 부분도 있고요, 고속주행 안정성도 더욱더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 용량이 넓다라는 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차량을 원하신다면 V60 크로스컨트리도 나쁘지 않지만 V90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 모델보다는 프로 모델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6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62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바웰 미킨스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19인치 휠, 그리고 마사지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나파 가죽 등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로 밀어봤을 때 650만 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530i M 스포츠 패키지를 소유하면서 타고 있는데 그 차량 서스펜션을 비교해 본다면 물론 그 차만큼 단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19인치 휠이 세팅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무른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V90 크로스컨트리가 S90보다 전고가 높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물렁물렁하진 않을까, 소프트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생각보다 서스펜션이 그렇게 무르진 않습니다. 고속주행에서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쳐주고요. 아까 제가 구불구불한 와인딩 코스를 주행했을 때도 하체가 잘 받쳐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체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V60이나 S60 대비해서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이 소음, 억제된 소음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용인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좀만 더 쉬고 바로 집으로 가야죠.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타고 거의 9시간 만에 집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700km 정도 하루에 주행을 한 것 같은데 사실 피곤하긴 피곤합니다. 하루에 당일치기로 이렇게 거의 700km 운전하니까 아무리 크로스컨트리가 편안하고 장거리 운전에 이런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제 얼굴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장거리 운전하기 정말로 뭐 도움을 주는 기능들도 많았고 주행 성능도 편안했고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고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21년식 되면서 적용이 됐습니다. 엔진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인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하이브리드지만 연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700km 정도 탔던 연비를 말씀드리면 트릭 컴퓨터 상에는 10.6 연비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고속주행과 시내주행 비율이 거의 9대1, 8대2 정도 고속주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고속주행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인데 왜 이렇게 연비가 안 높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풀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막 드라마틱하게 높인다기보다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주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크게 만족도가 높아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운전자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연비가 마일드 하이브리드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 15, 16 요 정도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를 기대하셨다라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비는 제가 오늘 700km 정도 주행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에는 10.6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독특한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시승기를 전달드렸어요.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장거리 운전도 싫어하고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저에게 있어서도 좀 색다른 곳으로 떠나보고 싶다, 멀리 떠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모델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V90 크로스컨트리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